정말 마음이 아프죠. 자, 이번에 두 번째 주제, 마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도 최근 들어서 이제 마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다고 하죠. 그런 기사를 들을 때마다 상당히 마음이 아파요. 근데 한국의 지금 마약 보급률이라고 해봤자 이런 서양 국가들에 비해서 얼마나 높긴 하겠냐마는, 이 마약이라는 게 사실 하는 사람만 영향을 미치면 그거는 그런다고 끝나겠지만, 교도소에 집어넣거나 그러면 모르겠지만, 진짜 우리 자식들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심각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안 심각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캐나다의 이제 마약 현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볼게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캐나비스, 대마초라고 하는 게 합법이기 때문에 한국 분들이 느끼는 거랑은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대마 냄새가 굉장히 싫기 때문에 대마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좀 많긴 한데, 이제 캐나다는 어쨌든 합법이니까 캐나다의 이제 대마 사용 현황을 보면 이제 많이 줄었었어요. 많이 줄다가 어느 시점에 와서, 항상 제가 최근 자료들을 보면 늘 말씀드리지만, 어느 이 시점에 와서 급격하게 이런 대마라든가 어떤 마약이라든가 이런 사용 현황들이 많이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캐나비스 같은 경우도 각 주별로 이제 쭉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제 각 캐나다 전체적으로도 많많이 늘었지만 이제 이렇게 주별로 많이 늘었고, 좀 특이한 거는 BC주 같은 경우는, 이게 이때 BC주에 2017년 이게 다른 주들하고 좀 독특하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BC주 같은 경우 이제 밴쿠버가 거의 다니까, 밴쿠버 같은 경우에 왜 이렇게 다른 주들보다 빠르게 늘었는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찾아보려고 했는데 딱히 찾아보진 못했거든요.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 밴쿠버에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 그런 얘기들을 조금 더 알 수 있지 않겠지만, 이유를 찾는 데는 좀 실패를 했어요. 근데 밴쿠버 같은 경우가 좀 특이하게 많이 늘고 있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좀 특이했던 점이고, 이 대마 같은 경우는 사실 피는 형태가들이 좀 많아요. 이제 캐나다 국가 전체적으로 밀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스모크들, 담배를 피는 형태들로도 많이 피지만 먹는 형태들로 많이 한다고 해요. 인터넷에서 가격 간단하게 쳐본다면 이런 대마 초콜릿 이런 것들을 파는 것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와이프도 직장 동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게 먹고 나면은 좀 편안한 느낌이 많이 들어서 잠자는데 좀 도움이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해보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저한테는 아직 마약이라는 그런 인식이 강해서, 중독성은 많이 심하진 않다고 해도. 근데 이 대마 냄새 자체가 저는 또 별로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거부감이 드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대마는 오케이, 캐나다에서 합법이니까 그렇다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진짜 문제는 대마가 아닌, 진짜로 우리가 흔히들 마약이라고 부르는 그런 마약 현황들이 정말 문제가 되고 있죠. 이 불법 마약,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일리걸 드럭이 저희가 통상 알고 있는 그런 약들이에요. 어떤 약들이 있냐면, 이제 이 파랑색들은 캐나다에서 이런 사용하고 있는 전체 사용 현황이고, 코카인, 이제 메삼페타민이라고, 이게 흔히 말하는 필로폰이라고 해요. 그리고 요거는 좀 환각제, 그런 것들이 있고, 엑스터시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아까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대마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쭉 줄었어요. 이렇게 쭉 줄다가 여기 있죠. 마의 그 구간, 여기서 엄청나게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대단하죠. 제가 범죄에 관련된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쭉 줄었죠? 이거는 마약과 관련된 범죄는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강력범죄 현황이에요. 이 2014년, 15년 이 굉장히 변곡점적인 이 시점에 모든 범죄들, 마약 현황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걸 볼 수 있죠. 도대체 저 시점에 뭐가 있었는지, 코로나라고 핑계 댈 수도 없죠. 코로나라고 핑계 댈 수도 없는 저 시점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저 시점을 기점으로 범죄, 의료 대란, 마약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변화하는 걸 볼 수 있고, 단순히 근데 이제 앞에 나왔던 약들은 필로폰, 엑스터시 이런 건 약하잖아요. 전통적으로 코카인 이런 것들 약하죠. 마약은 다 심하지만 그중에 좀 약하다고 볼 수 있고, 이제부터 진짜 약이에요. 이 오피오이드라고 불리는 이런 약들에 과하게 복용해서 과다 복용으로 죽은 사람들의 현황인데요. 이 오피오이드라는 거는 대표적으로 모르핀이라고 있어요. 모르핀이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잖아요. 모르핀이라고 하는 약들인데, 이걸 과다 복용해서 죽은 사람들의 현황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조금 현황들은 있지만, 이 밴쿠버에 조금 많이 몰려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밴쿠버가 지금 마약을 구하기 쉬운 그런 루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다른 데들에 비해서 이 복용 현황들이 너무 심한 거 보니까 조금은 저기가 신경 쓰이는 부분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모르핀만 그러냐? 아니죠. 최근에 마약 관련해서 영상들을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최근에는 굉장히 떠오르는 마약 종류가 있죠. 펜타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떠오르는 마약 중에 하나죠. 왜냐면 이 펜타닐은 한번 몸에 복용이 되면 아예 지금 현존하는 해독제가 없다고 하죠. 이거는 무방비로 노출되면 그 사람 인생은 이제 거의 끝났다고 본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 거의 말기 암 환자에게만 준다고 하죠. 이거 관련 이제 영화도 좀 보긴 했었는데 어쨌든 이 펜타닐이라는 게 몸에 한번 들어오면 방법이 없는 그런 마약인데 여기 펜타닐 관련된 요 진한 색선이 요 마의 그 구간 2014년, 15년 요때 급격하게 오르게 됩니다. 정말 진짜 이게 너무 심각해요. 이 시점을 이유로 마약, 뭐 사회 전반적인 캐나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망가졌다고 볼 수 있고, 근데 이런 마약 같은 얘기들을 좀 했을 때 여러분들 혹시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미드긴 하지만 저는 이걸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유튜브 혹시 많이 보시는 분들 중에는 혹시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거 몰아보기로 있거든요. 브레이킹 배드. 굉장히 좀 재밌고 마약과 관련돼서 느끼는 그런 감정들을 굉장히 좀 잘 다룬 미드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거 여담으로 잠깐 몇 개 말씀드리려고 좀 가져왔는데 여기 나오시는 이 브라이언 크레스턴이라는 분이 브레이킹 배드의 주인공인데 이분이 대단한 게 마약으로도 돈을 버시고 복권으로도 돈을 버시고 돈을 버는데 아주 기재이신 분이라서 굉장히 신기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어쨌든 이 브레이킹 배드라는 거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면 브레이킹 배드는 이분이 이제 마약을 만들어서 파는데 결국에는 그렇죠. 마약과 관련된 것들은 총기 사건이 같이 껴 있고 그리고 다 이제 마약을 복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이 좀 미쳐버리니까 결국에 끝은 좋지 못한 그런 결말로 맞이하게 되는데 이런 마약과 관련된 것들을 보면 캐나다는 기사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것도 이번 주 기사인데 브램튼에서 트럭 기사가 6.5밀리언, 그러니까 이제 65억 원 정도 하거든요. 65억 원 정도의 코카인을 들여오려고 했다는 거죠. 사실 저렇게 운반책이 잡히면 그나마 나아요. 마약과 관련돼서 이제 더 문제되는 건 마약은 마약 하시는 분들이 마약만 취급하지 않죠. 최근에 런던에서 5명이 잡혔거든요. 마약만 갖고 있지 않죠. 이 THC라는 어떤 환각제라고 해요. 이런 THC라는 물건도 잡혔고 그리고 코카인도 잡혔고 문제는 이런 사람들은 총을 갖고 있죠. 아시겠지만 캐나다는 기본적으로 총기를 소유하지 않죠. 미국처럼. 근데 이런 마약에 대한 사건들이 늘어나면서 굉장히 총기 사건들 엄청 많아지고 있고 실제로 뭐 마약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금액의 돈을 다루고 불법 약물을 다뤄야 되는데 총기를 안 가질 이유 없죠. 당연히 사건들이 발생할 수 없는 그런 구조밖에 없고 캐나다가 지금 그런 상태로 가고 있다는 거죠. 뭐 저런 게 한두 건만 나오는 거냐? 계속 수도 없이 나와요. 오타와에 사는 사람들이 약을 또 갖고 있다 걸렸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뭐 약만 이렇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코카인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뭐 펜타닐이란 심각한 약물도 갖고 있을 뿐더러 항상 이 글락이라는 총기를 갖고 있는 게 캐나다 사람들에게는 항상 위협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거 보면 어떻게 저렇게 나라가 망가졌나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통계로 보여드렸던 밴쿠버로 잠깐 돌아가면 밴쿠버에 있던 사실은 이제 다른 분들이 지난주에 좀 제보를 해주셨거든요. 저는 헤이스팅스 거리라는 여기를 사실 처음 알았어요. 근데 보시면은 진짜 심각하다고 해요. 이게 거의 좀비 거리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다 마약을 한 사람들이겠죠. 마약 하다가 빠져 있고 흡사 이제 마약과 관련돼서는 많이 나오는 거리 이제 미국에 있는 켄싱턴 거리, 필라델피아에 있죠. 여기랑 지금 밴쿠버에 있는 이 헤이스팅스 거리랑 저는 별반 차이 없다고 봐요. 이제 엄청 심각하더라고요. 사진상으로만 봤을 때도 실제로 이제 가보신 분들은 더 그걸 충격적이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물론 이제 저 이런 사진들을 준비하면서 뭐 토론토나 뭐 이런 다른 데들을 또 찾아보려고 했는데 다른 데들은 그 마약하는 사람들의 사진들이 나오긴 했지만 뭐 한 명, 2명, 뭐 끼케야 뭐 서너 명 하고 이제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아예 이 밴쿠버 같은 경우는 거리로 자리 잡아서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더 심각한 건 저 위치가 어디냐면 이제 여기가
아예 밴쿠버 시내예요. 그래서 이쪽 이 부촌이거든요. 부촌에서 길을 건너면 이쪽에 있는 곳이 마약의 거리, 헤이스팅스 거리라고 해요. 저기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여기가 쭉 이렇게 헤이스팅스 거리 이쪽이 마약 거리라고 하고, 근데 굉장히 다운타운 쪽에 가까이 붙어 있죠. 밴쿠버 같은 경우들은 저도 사진으로만 봤지만 이 예일타운이 굉장히 좋은 동네라고 해요. 좋은 동네에서 여기 도보로 해봤자 20분이면 걸릴까요? 그리고 이곳 밑에 있는 이 사이언스 월드, 어린아이들이 가는 곳이죠. 어린아이들이 가는 곳 도보로 해봤자 한 15분 될까요? 이렇게 가까운 곳에 마약이 벌써 침투해서 사람들이 벌써 잠식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예일타운이라는 데를 먼저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항상 저도 그랬고 캐나다를 꿈꿔 오셨던 분들이라면 아직 캐나다를 생각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 이렇게 아름다운 야경을 볼 수 있는 이런 예일타운인데, 옆에 바로 옆에 마약거리가 자리 잡고 있는 거고,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이런 사이언스 센터,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아이들이 그리고 가서 박물관을 관람할 수 있는 이런 사이언스 센터 옆에 마약거리가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좀 심각한 상태죠. 저 거리를 뭐 싸그리 밀어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권 문제가 또 굉장히 심각하니까 캐나다는 뭐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는 아니니까요. 근데 단순히 이제 마약이 꼭 그 중심지에 자리만 잡고 있어서 또 그런 것만 문제냐? 또 그런 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마약은 이제 총체적으로 다 문제인 게, 마약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공공 화장실을 닫아요. 우리 이 공공 화장실 다 교체해야 되니까 돈 줘 하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화장실을 다 닫는 거죠. 우리 시티는 마약 때문에 전부 다 닫아버릴 거야. 응? 퍼블릭 화장실들 안 열죠. 마약하는 사람들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고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 거리를 피해서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쓸 수 있는 공중 화장실들도 열지 않죠. 그래서 어떤 데들 가보면 이렇게 화장실들이 닫혀 있죠. 열 필요가 없죠. 이런 데들 공중 화장실 열어버리면 마약하는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서 약을 해버리니까. 그리고 여기 와서 자고 여기 와서 씻고 하니까 관리가 안 되죠. 그러니까 저런 거 세금으로 메꿔야 되는데 방법도 없죠. 이제 저런 사람들을 떠올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은 저런 이제 마약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저도 저런 사람들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마약 재활 시설 치료에 가면 되지 않겠냐 해서 이제 토론토랑 밴쿠버에 있는 재활 시설을 한번 쳐봤어요. 그러니까 많더라고요. 이게 전부 다 정부 펀딩은 아니지만 뭐 사설도 있겠죠. 사설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마약과 관련돼서 시설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렇게 마약 재활 시설이 있음에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마약 재활 시설 같은 경우는 정부 펀딩은 무료겠죠. 근데 사설 재활 시설 비용이 한 달 비용이 10,000불에서 30,000불 정도 한다고 해요. 10,000불이면 하나로 1,000,000원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가족이면, 아니 내가 마약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1,000,000원을 내고 한번 시도해 볼래? 아니면 마약을 구해서 할래? 선택을 했을 때 사실 1,000,000원이란 돈도 없겠죠. 하루 벌어서 하루 하는데. 그러면 재활시설은 정부 펀딩으로 들어가는 데는 들어갈 수도 없을 텐데, 줄이 길어서. 사설은 아예 꿈도 못 꾸겠죠. 진짜 부잣집에 있는 자녀들이 어떻게 좀 안 좋은 길로 빠져서 부모님들이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닌 이상은 10,000불이라는 돈이 1,000,000원이 그냥 생돈으로 나가면 어디에서 펀딩을 받아가지고 그걸 메꿀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점점 더 마약하는 데서 빠져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캐나다에서는 뭘 할 수 있어요. 저런 재활시설들은 한 사람의 그럼 사설 재활시설이 10,000불에서 30,000불까지 하는데, 그걸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 세금 메꿔가지고 10,000불, 30,000불씩 지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돈도 없고 정부가 그럴 돈도 없고. 그러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마약을 쉽게, 마약하는 사람들 이제 길거리에서 막 쓰던 주사기 하고 하면 위험하잖아. 그리고 그 사람들 막 얼마나 주사하고 주사를 놓는지, 그거 한 회분만 넣어야 되는데 2회분 맞고 그러면 저 사람들 많이 넣어가지고 죽을 수도 있잖아. 그 마약하는 사람들 죽음도 걱정해주는 우리 캐나다 정부.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캐나다 정부에서 어떤 것들을 하냐면, 이런 시설들이 있어요. 사진만 봐도 뭐 하는 데인 줄 알겠죠? 주사기가 있고, 마약하시는 분들 길거리에서 이제 위험하게 하지 마시고요. 여기 오셔가지고 저희가 잘 안내해 드릴 테니까 1회분만 잘 맞고 그걸로 버티세요. 이제 2회분 맞고 3회분 맞고 하면 죽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면서 이렇게 시설을 지어주죠. 그래서 실제로 이 시설의 안에 배경 사진을 보면 거의 보건소처럼 돼 있죠. 여기 자리 깨끗하게 앉아가지고
이게 흡입기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제 안내를 잘 받아서 뒤처리 잘하고 손도 깨끗하게 씻고 이렇게 해서 마약하시는 분들 이제 과다 복용하지 마시고 깨끗하게 해서 정부가 지원해 드릴 테니까 이런 것들 하시면 된다고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좀 유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시설들만 정부에서 지원을 하면 사실 다행이에요. 캐나다에는 2020년에 도입된 Safer Supply라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저 이거 마약에 관해서 조사해 보면서 이걸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진짜 캐나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구나. 저는 그게 듣기로만 들었거든요. 자료를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자,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오버도즈 하는 사람, 과다 복용하는 사람들, 야, 너네들 너무 위험하잖아. 이게 불법 약물들 막 어디서 구해서 하면 너무 힘드니까 야, 우리가 처방해 줄게.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처방해 줄게. 처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정부에서 돈을 대준다는 거죠. 야, 우리가 돈 대줘서 너네들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테니까 어디 가서 쓸데없는 데 가서 구하지 마. 우리가 또 돈 대줄게. 처방해 줄게. 그리고는 핑계는 아주 잘 돼요. 이런 것들 뭐 하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는 이유는, 야, 우리는 코비드 때 사람들이 많이 힘들었어. 그래서 니네들 과다 복용하고 그런 게 아닐까? 뭐만 하면 코비드 핑계 대죠. 근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코비드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늘고 있었는데 코비드는 여기잖아요. 코비드는 여기. 이미 늘고 있었는데 뭐 그냥 뭐만 하면 그냥 사람들이 통계 안 찾아준다고 뭐만 하면 그냥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코비드는 이미 여기잖아요. 코비드는. 야, 니네들 마약 그동안 늘어날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얼씨구나. 야, 코비드 핑계 대면서 정부 돈 그냥 풀어버리고 원래 하려던 거 편하게 푸는 거죠. 자, 우리 BC주는 지금 처방해주지 않는 비처방 약들도 너네들이 공급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고 전문가들이 얘기했다고 하죠. 니네 지금 정부에서 해주고 있는 그 Safer Supply라고 하는 처방해주는 약들 제한이 너무 많아. 야, 그거 우리가 약 구하러 갔더니 안 되는 것들도 좀 많던데. 야, 그거 좀 많이 늘려줘. 이게 너무 제한적이다 이거죠. 야, 그걸로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22만의 복용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 너네가 해주는 거는 5천 명밖에 이제 처리가 안 되니까. 그렇군요. 이제 목소리 이거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너네 정부에서 하는 그 처방들이 너무 약하다 이거죠. 정부에서 돈 더 풀어가지고 그 마약하는 사람들 열심히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냐. 지금 지원책으로는 모자라. 이렇게 얘기를 또 하고 있죠. 그래서 BC주에 있는 장관이 단칼에 거절을 해버리죠. 야, 그거는 좀 너무하지 않겠니?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우리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거절해 버리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야, 니네 왜 정부에서 야, 우리 국민인데 우리 약하는 사람들도 권리가 있는데, 야, 우리 이런 헤로인, 코카인 이런 거 메스 저게 필로폰이거든요. 이런 것들 야, 우리 이런 거 맞을 권리가 있어 하면서 이 널프라는 사람들이 시위를 해요. 야, 니네가 해주는 거 너무 적은데, 야, 우리 좀 살려줘. 야, 우리가 지금 너네가 지원을 안 해줘서 죽는 거야. 우리가 막 과다 복용하고 하는 게 니네가 정부가 책임을 안 해줘서 하는 거야. 이렇게 넘기고 있죠. 그래서 이 덜프라고 하는 데를 저를 찾아봤어요. 덜프라고 하는 데가 뭐냐면 약물 사용자 보호 단체라고 해요. 사람들이 뭐라냐? 이 사람들이 약물을 구해가지고 과다 복용하지 못하게. 왜냐면 이 사람들의 논리는 그거죠. 약물이 자꾸 구하기 힘들고 어렵고 막 어떨 때 구할 수 있고 어떨 때 못 구하고 하면 한 번 구했을 때 다 맞아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공급해주면 이 사람들 그냥 항상 1만 맞을 거야. 항상 1만 맞을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이 안정적으로만 공급해주면 이 사람들 죽을 일 없어. 이렇게 당당히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좀 과격하게 시위를 했나 봐요. 이런 것들 관련해가지고 뭐 체포될 정도로 이제 시위를 한다고 하는데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거의 뭐 밴쿠버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헤이스팅스 거리가 그거에 대해서 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진짜 그냥 일반인이잖아요. 마약을 안 하는 일반인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하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야, 이제 정말 놀라워요. 새로운 레포트입니다. 새로운 레포트. 야, 이걸 처음 알았대요. 야, 니네 정부가 하는 이 Safer Supply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야, 효용성이 없는 거 아니냐? 하는 게 새롭게 발견됐대요. 아까 말씀드렸지 2020년부터 지원되어 오던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 새로운 레포트에 따르면은 이제 전문가들이 좀 의견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야, 너네가 해주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블랙마켓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야? 야, 니네 그거 약해주는 사람들 처방해준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그거 딴 데로 빼돌려가지고 여기 암시장에 팔아버리고 있는 것 같은데? 야, 니네들 때문에 이게 막 그 오피오이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르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시장에 풀리고 있는 것 같은데? 야, 그게 원인이 아니니? 뭐 이렇게 생각을 얘기를 하는 거죠.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야, 그 니네들이 이렇게 공급을 블랙마켓에 공급을 해주니까 원래 가격들이 밴쿠버에서 한 8불, 10불 하던 게 지금 마켓에서 1불, 0.5불, 1불 하는 거 보면 거의 10분의 1로 떨어졌죠? 야, 지금 이게 니네가 국민 세금 뜯어가지고 처방을 해준다고 그렇게 사람들 살려준다고 처방을 해주니까 이게 다 블랙마켓으로 돌아가서 상황이 더 심각해지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새로운 레포트입니다. 이게 2020년에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서 했던 그런 프로그램들이 그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게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나왔다. 더 얘기하면 이제 제가 잘못하면 이제 정부의 의견에 너무 반하는 의견을 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이거에 대해서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각자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이렇게 정부에서 처방전까지 내주고 있는 그런 마약 실태고 사실 지금 상태로는 진짜 엄청나게 강력한 규제를 하지 않는 이상 손을 댈 수 없는 정도로 심각해져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백해무익한 이런 정말 그 주변 사람들까지 그 파멸의 길로 이끄는 이 마약들이 좀 없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